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 저작물의 모빌리티와 저작권, 이제 5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는요, 일상생활 속의 저작물의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가깝게 느끼는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강의를 맡은 정영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작물을 만들 때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작물 만드는 경우 많으시죠? 그래서 업무상 저작물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내가 취직을 해서 내가 평소에 만들어놨던 캐릭터를 갑자기 회사 홍보물에다 사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평소에 모아놨던 재밌고 예쁜 것들, 관심 있었던 일러스트 뭐 이런 거 같은 거 해놨는데 취미상 만들었지만 이걸 또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활용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업무상 저작물은요, 내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의 명의가 되는, 그리고 회사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있어요. 회사가 저작물 제작을 기획을 했는가, 그리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을 했는가, 그리고 업무상 만들었는가. 근데 업무 시간 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 명의로 공표가 됐는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랑 한 계약에서 혹은 그 회사 안에 근무 규칙 같은 데에 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이 돼서 개인이 작업한 것이라도 회사의 소유가 된다라는 점, 저작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지식재산권 안에 그 특허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직무발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직원이 고용돼서 뭔가 발명을 했을 때 그 특허법에서는 개인의 발명으로 해주거든요. 발명자가 개인이 권한이 되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는 나중에 그거를 보상해주는 방식을 갖고 있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해서 회사 소유로 된다는 점이 굉장히 대별되는 다른 개념이 된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영상 중에 언박싱, 공략법 이런 영상들 많이 만드시죠? 언박싱이라는 건 디지털 기기나 각종 제품의 사용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제품의 박스를 뜯는 것부터 구체적인 조작 방법까지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을 말하죠. 그리고 공략법 영상이라고 하면 게임이라던가 그걸 하는 요령을 가르쳐주고,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말해요. 근데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이 제품을 찍어서 노출하게 되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여주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렇게 촬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찍는 사람은 뭔가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적으로 이해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언박싱이나 공략법 같은 이런 영상 만드시는 거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점 안심하고 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식 레시피 많이 보시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음식 많이 만들어 먹고, 그리고 재밌는 요리 같은 거 보시고 찍어서 올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런 음식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가 될까요? 예, 음식의 재료나 조리 방법, 순서를 일단 단어나 문장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설명서 자체는 저작권 보호가 안 되죠. 그리고 요리 방법을 표현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해당해서 역시 보호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써놓은 레시피를 보고 내가 그대로 요리하는 과정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다.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편하게 요리 즐겁게 해서 찍어서 올려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문구나 슬로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짤막짤막한 문구들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맥주 광고에서 최상의 맛을 유지하는 온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지하 안반수 몇 도 이런 식의 광고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또 보면 카피 문구에도 보면 커피 광고에 힘들 때 기대세요 라든가, 아니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문구 같은 거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길이가 짧고 간단해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충분히 창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는 게 통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논란은 있어요. 아무리 짧아도 사실 되게 창의적이고 순간 뭔가 생각의 전환을 주기도 하고 창작성이 돋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계속 논의 중인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는 점. 요가나 필라테스, 에어로빅 동작은 어떨까요? 자, 연극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동작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요. 연기나 동작으로 표현된 안무를 말해요. K-팝 안무나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수중발레. 이거는 단순히 어떤 스포츠 종목이라기보다 굉장히 예술성이 돋보이는 이러한 스포츠들이거든요.
기술적인 요소에다가 예술적인 표현인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아이디어와 표현이 결합된 이러한 형태의 저작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리듬 체조 수중 발레에서 매우 예술적인 요소들은 단순히 기능을 넘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따라하면 대단한 능력인 거지 그거를 모방이거나 흉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에서 트리플 악셀 이거 아무나 하나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정말 평생 한 그런 전문가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따라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은 사실은 아주 예술성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하면 할수록 장려돼야 되는 부분이지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작권 침해를 논의하지는 않는 영역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강사가 뭔가 뭐 요가나 필라테스 에어로빅 동작을 해놨는데 그걸 자기가 그대로 보고 따라해서 또 올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 모방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또 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체는 영리성이랑 어느 정도 광고가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영리성에 문제가 있고요. 제가 그 1강에서 보여드렸던 샤이보이 안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샤이보이 안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안무가가 만들어 놓은 움직임, 동작들을 일반 그런 방송 아카데미 학원에서 그거를 영리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을 뭐 어렵든 쉽든 따라해서 그대로 올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작품 제목에 저작권이 있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영화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도 너무 잘 팔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무용이었거든요. 무용의 제목이었고 비슷한 스토리와 어떤 주제를 담고 있었지만 어쨌든 저작권 침해로 판단이 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저작권 보호를 해주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을 누군가에게 독점적인 어떤 권리를 준다면 책 제목 만드는 거, 어떤 작품의 제목 붙이는 거가 너무 불편하겠죠. 후발 창작을 방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목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명칭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현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 품바 같은 이 공연 제목도요. 이거는 그냥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의성어에 해당한다. 그냥 작품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해서 어쨌든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추세라는 거. 그리고 그 저작권법에서 이제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 제목은 보호 안 해준다는 게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 안에 대사 같은 것들이 저작권 보호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왕의 남자 영화는 우리나라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었고 이준기가 데뷔했고 해가지고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그 장면 있죠? 광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바로 그 조선 전기의 궁정 광대들이 놀았던 그 장림놀이라고 하는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생과 공길이라고 하는 이 광대들이 이렇게 장림 흉내를 내면서 그 당시에 그 소학지희라고 하는 놀이들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그런 그 조선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캐릭터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선의 역사에서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고 하는 이 대사는요. 어떤 연극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 대사를 이 영화에서는 광대들의 그런 웃음, 유희, 풍자, 재미를 유발하는 그러한 그 해학적인 장면에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어땠을까요? 이 영화에서의 이 대사,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나 이렇게 연극, 영화에서의 대사는 일상생활의 대사랑 너무나 닮았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영화 대사에 누군가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준다 이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좀 힘들 수도 있어질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엄마 거기 있어요. 이런 말을 저작자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나 하는 일상생활에 혼란이 생기겠죠.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네,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는 어쨌든 저작권 보호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행이 됐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도 뭐뭐이지 말입니다 라는 이런 어미가 되게 한동안 유행어처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미를 홍보 문구 같은 거나 광고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신제품은 너무 좋지 말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추천하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에다 막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왜? 드라마, 영화에 나온 대사가 저작권이 없고 이렇게 뭔가 흥미나 재미를 위해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저작권 보호 범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자체 폰트 때문에 많은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항의도 받고 이걸 제대로 다운받아서 써도 되나 뭐 유료 글자체 아닌가 이런 문제들 요즘에 많이들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런 데에서 이런 그 문자체를 만들어서 배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개발해서 글자체를 사용하게끔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체 도안 자체는 보호가 안 됩니다. 응용미술 작품에 해당하고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을 경우 정말 특별한 글자 안에다가 정말 그 감득할 수 있을 정도의 특이한 어떤 창작이 들어갈 경우만 이제 보호가 되고요. 근데 글자체 폰트 파일 자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를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은 도안은 보호 안 해주고 프로그램은 보호를 해준다. 연예인의 사진을 이렇게 찍고 뭐 우연히 내가 만났는데 식당에서 찍고 공항에서 찍고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자, 그럴 때 내가 남의 연예인 사진 얼굴 막 올려도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시죠? 자, 초상권 문제와 퍼블리시티권 문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얼굴 노출되는 거는 감안하고 생활을 하죠. 뭐 특별히 자기 명예에 손상이 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 노출을 감당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걸 감당해서라도 어떤지 보겠어요. 초상권이라는 건요,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을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고요. 일반인들도 이거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정신적 손해배상, 내 허락 없이 내 얼굴 왜 찍어서 올려놨지? 뭐 이렇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인격적인 권리에 해당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얼굴이랑 다르게 그 유명인의 얼굴들은 그 얼굴 자체로, 모습 자체로 이미지, 상품적 가치를 갖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재산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요. 허락 없이 사용할 때. 그리고 이것은 재산적인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이러한 내용도 저작권 인접에서 다루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사진이라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저작권 소송이랑 같이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디즈니 캐릭터를 사용을 해도 될까요? 많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키마우스는요, 1928년 11월 21일 증기선 윌리라고 하는 짧은 영화에서 탄생한 캐릭터예요. 미국의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기간이 26년이었어요. 그런데 84년에 만료 예정이었었는데 1976년 이제 저작권법 개정을 하면서 이미 공개된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5년으로 이제 업무상 저작물상 이제 7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미키 마우스는 2003년까지로 연장이 되는데요. 이제 그 처음에 공표된 이후로 75년 계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호기간 연장법이 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3년까지로 지금 연장이 됐으니까 아직도 미키마우스 저작권은 이제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미키마우스의 이 저작권이 1928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참 역사 이래로 아주 오래 살고 있는 생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저작권법만으로 이렇게 보호가 된 것이 아니라 디자인 보호법으로나 상표법으로 보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호 같은 경우는 20년이고요. 상표 같은 경우는 10년인데 이거는 말이 10년이지 이게 그 갱신이 가능한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그 반영구적인 그러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사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표로 만들어서 등록이 되면 사용이 된다라는 점이고 실제로 허락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니까 2023년에 설마 미키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표가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네.
공유 저작물 같은 경우 앞에 강의에서도 이렇게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저작물은 일단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들, 그래서 마음대로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 저작자가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저작물을 사회에다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쓰게 해놓는 그런 저작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 공표된 이후로 70년까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또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상품에 자유롭게 부착해서 사용한다라는 점. 지금 다양한 물품들에 부착된 사례들 보이시죠? 그래서 공유 저작물 이용 사이트 여기 공구.copyright.or.kr 가시면 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뭐 영상 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CC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조건을 표시해가지고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작물 표시 그런 조건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람 그려 있으면 저작자 표시를 해서 잘 써주세요. 이거는 영리로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원작을 변경하고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에 나온 이런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허용을 하지만 이런 앞에 뭐 저작자 표시라던가 비영리라던가 비영리 요거 두 개를 달아주고 그거에 한해서 변경 허락해 줍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2차적 저작물 허락합니다 라는 표현, 이렇게 기호만 달아도 일일이 연락 안 해도 되니까 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놓는 그러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CCL은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현재 6가지 종류로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작자 표시 조항 같은 거,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뭐 이런 식으로. 비영리, 변경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표시를 달아서 여러분 뭐 논문이나 이런 책 같은 데 보시면 이런 기호들이 붙어 있는 사례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CCL 같은 거 사용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여기 레츠 CC 가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런 안내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 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유마당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비디보라는 영상, 마주와이라는 영상, 언스플래시, 픽사베이 사용할 수 있고요. 아이콘 파인더, 플래티콘, 오디오 라이브러리 이런 데는 음향 같은 거 사용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무슨 그런 어떤 이미지 캐릭터 이런 거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료 저작물 이용하는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찾아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사이트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여기도 또 있습니다. 사운드 클라우드, 벤 사운드, 인컴피티치, 눈누라는 곳,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한글 배포하는 글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부담 없이 저작물 쓰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을 어디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하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 대중가요, 작사자, 작곡가의 저작물을 다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허락을 받으시면 되고요. 한국음악산업협회라는 곳에서는 음원 사용 승인이나 음원 사용료를 협상하는 곳입니다. 한국음악실현자협회는요, 음원 사용 승인도 하고 음원 사용료 협상하는 같은 곳인데 어쨌든 음반산업협회, 음악실현자협회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미술저작권협회는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에 대한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계약은 2가지가 있어요. 양도 계약이 있고 이용 허락 계약이 있습니다. 양도라는 건 전부, 어쨌든 양도라는 말은 팔아 넘긴다, 판다 이런 뜻이에요.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저작권은요, 권리의 다발이라고 해가지고요, 전부를 다 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양도할 수도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저작권, 재산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기억나세요? 그러한 그 권리들을 일부 혹은 전부 할 수 있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허락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작물의 이용 방법이나 기간, 그리고 이용하는 범위, 국가, 지역 등을 다 정해놓고 그 범위에 한정해서 이용을 허락해 주는 건데 그 범위를 넘어가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계약상에 전부를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약 내용이 서로 불분명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 계약서 양식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 표준 계약서 양식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그걸 토대로 가감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자, 저작권 법정 허락 제도라는 것이 존재해요. 뭐냐면 이거는 그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가 없어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위원회에다 지급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권 찾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는 이런 저작물을 쓰고 싶은데 저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도 모르겠고 뭐 저작권 용도가 사용 용도가 이런 건데 이런 허락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작자에게 직접 하지 않고 공탁을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아셨죠? 법정 허락 제도. 이것도 역시 그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직접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권리 제한의 일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 복제물 신고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가면 이렇게 불법 복제물을 이렇게 신고할 수 있고 자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물론 제3자가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입니다. 권리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할 경우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이트에다가 이제 신고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수고하셨어요. 5번째 강의까지 다 마쳤거든요. 부디 여러분들한테 저작권에 대한 이해나 또 혹은 그 이해로 인해서 저작물 사용의 편안함이 좀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